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크립토 시장을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나스닥이요. 비트코인 ETF, 특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옵션이 허용이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 계약 한도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이것을 25,000개를 이제 계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제한 한도가 있는데 25,000개 너무 적다. 25만 개로 늘려달라. 지금 나스닥에서 SEC에 요청을 한 겁니다.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월가의 전통 금융은 한마디로 이제 당구장, 내기하 당구 와서 이렇게 막 돈을 사고 따고가 아니라 그냥 당구장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요, 지금 옵션 계약 한도를 10배 늘린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기관들이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냐,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가격 상하방에 베팅을 하는 돈입니다. 이 판돈 자체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거래량에서 이들의 수입인 수수료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이 있죠. 블랙락은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아마 저는 이게 승인될 거라고 보고요. 대형 기관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현물 ETF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올해부터 회계 기준이 변경돼서 빅테크 회사들, 일반 그냥 상장 기업들이 그냥 우리나라로 지금 삼성전자가 비트코인 살 수 있게 회계 기준이 미국에서 지금 바뀐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는 부채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주가에 붙고요. 주가는 1000%, 2000%씩 날아갔었잖아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 기관들에게는 실은 선물은 예전부터 있었죠.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 좋은데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옵션은 떨어지냐 이렇게 오르냐에 따라서 돈을 미리 해지할 수 있는 걸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이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시장이 그 플러드 게이트, 그러니까 그 홍수 문이 그냥 수문이 열렸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피터 브렌트, 비트코인이 최대 50%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섬찟하죠. 이게 이제 트위터 한번 직접 가서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50년 이상 지켜봤다. 이게 이제 경력이 50년이 넘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보들이 너무나 많은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죠. 고점을 또 놓칠 것이고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왜요? 비트코인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음 하락장을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50% 하락을 할 거고,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0% 폭락을 할 거고, 밈코인은 사라져 버릴 테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피터 브렌트 얘기에 공감합니다. 아마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돈 좀 벌면 비트코인 좀 더 모아야지. 모으면 좋죠. 근데요,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강남 아파트에 저는 비유를 하는 게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 과거에 강남 아파트 어땠습니까? 비쌌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형편없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닐걸요? 나중에도 비쌀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에도 비쌀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큰 부를 일구고 싶습니다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자들이 이미 국민연금이랄지 어떤 국부 펀드랄지 중동의 오일머니를 굴리는 사람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기존에 있는 부를
지키는 데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됐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 생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지금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일반인들이 알트 투자에 올인했다, 잘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또 마이너스 90%를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90%를 지금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 이번이 처음이다.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한 번쯤 그리고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뭐 얼마 투자하고 있고 뭐 도지코인에 1억을 넣고 뭐 시바이누에 뭐 5천만 원 넣고 좋습니다. 근데 최악이 됐을 때 한번 그 상황을 잠깐이라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 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나 이 돈 없으면 전세금 쫓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뭐 길바닥에 내앉는 거 아니야? 이 자체, 이 B2 뭐 예를 들어서 빌렸을 경우는 더 저는 이게 필요하다 보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종잣돈 정도는 남겨두는 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잣돈 뭡니까? 다 날렸을 때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종잣돈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쓰셨다가 날리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if를 썼죠. if. 만약에 지금 유동성이 1분기에 이게 유동성이요. 여기에 페이크가 난무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분기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이죠. 특히 이제 1분기 말로 갈수록 상승이 크게 나와준다면 제가 이거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겠지만 큰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최소 절반 이상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 크게 오르면 뭐 팔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반면에 막상 이제 그때가 되면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분들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판다고? 나는 지금 아직 마이너스가 여전히 있는데 이런 분도 나오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이 올해 비트코인 10,000개를 채우겠다. 현재 한 1760개 정도 들고 있는데 글쎄요. 뭐 10,000개나 사겠다라고 어쨌든 밝혔습니다. 대출하겠다, 채권 발행하겠다, 자본 조달로 이거 비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현재 뭐 이제 24년 5월부터 사기 시작해서 1760개 정도를 들고 있죠. 작년 주가가 무려 2629% 급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주가는 2600%면 거의 27배가 된 겁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문제는 이 주식들을 프리미엄 붙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이제 레버리지 ETF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이걸로 난 성이 안 찬다. 벌려면 2배, 3배 화끈하게 벌고 싶다. 이 ETF 이미 나와서 지금 엄청 사고 있거든요. 메타플래닛,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대형 채굴 회사들 든든하게 뒷배가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화수분이 있으니까 지금 비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누굽니까? 웃돈 주고 비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점에서 사재기했던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쓸려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해피한 겁니다. 그 떨어지기 전에 당연히 뛰어내리셔야겠죠. 자, 나스닥의 상장사 썸즈업 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저는 이게 좀 놀랍습니다. 100만 달러면 그래도 한 14억 됩니까? 비트코인 채 10개를 못 샀습니다. 9.783개를 샀다고 하는데요. 참 뭐 예전에 한 2014년도에 비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어찌됐건 지난해 11월 달 인플레이션 해지 특성에 주목을 했고 재무 전략에 활용을 하겠다. 이걸로 비트코인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하겠다.
그냥 비트코인을 샀더니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고요. 주가도 크게 오르네요. 여기에다가 직원 월급 이것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취재해서 막 보도를 합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 우리로 치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근데 주가가 2000%가 올랐답니다. 알려주면 이거 홍보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지난 하락장이었습니까? 테라루나, FTX,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제가 볼 때 바람잡이입니다. 지금 바람을 잡고 온갖 집중, 하이라이트, 지금 뭐 2020년부터 거의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다 받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까지. 이 코인판의 설계자들은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부탄이라고 한 나라 있죠. 비트코인을 사실 남 모르게 채굴을 하고 있다가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만 전략 자산화 추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더리움과 무려 바이낸스 코인도 전략 자산화 추진을 하겠다. 기준을 밝혔습니다.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에만 준비 자산에 포함할 것이다. 제가 이걸 왜 굳이 가져왔냐? 비트코인 ETF 승인 제일 먼저 됐었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게요. 대량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순서대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 현물 ETF가 순서대로 승인이 될 거라고 예측을 저 역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트코인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헤데라가 안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 친구들보다는 XRP, 솔라나 아니면 카르다노 이런 친구들이 유동성이 커요. 시총도 큽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에게 팔려면 물량이 장난 아니게 많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한 알트코인을 기관들에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XRP와 솔라나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자, 피델리티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 하네요. 여러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검토할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면 다른 나라 따라올 것이다. 뭐 사실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피델리티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조용히 채굴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구글로 서칭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블랙락보다 훨씬 더 앞장섰던 친구들이에요. 피델리티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팔고 있죠. 이더리움 팔고 있죠. 비트코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그칠 것이냐? 노죠. 월가에서는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알트코인을 홍보할 것이라고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아니 지금 ETF 블랙락이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해요. 결국에 얼추 아는 것에서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질문 이렇게 드리는 거죠. 블랙락이 ETF 신청하기 전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신청한 후에 사는 게 낫겠습니까? 신청한 후에 불기둥 솟을 게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믿음은 보통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포에 살아, 이게 손이 갑니까? 잘 안 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은 상할지언정 실제로 삽니다. 매도할 때도 그 반대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코인이 좋습니다. 이 코인 무조건 뭐 1000%, 2000% 떡상합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타이밍을 놓칠 겁니다. 중동 지역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확대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간 결제 송금에 써봤더니 수수료 엄청 싸네, 엄청 빠르네. 스위프트가 사실은 독점 체제였어요. 이 독점 체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영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만 쓰는 게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엄청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레일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머니를 지금 무제한 찍어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제한의 유동성은 중장기적으로 우량 코인들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1월 8일 수요일자인데요. 롱 청산이 많이 됐네요. 비트 이더 뭐 88%, 솔라나는 97.5%가 다 청산돼 버렸습니다. 롱이 청산됐다는 것은 살짝 조정이 됐다는 얘기겠죠. 단기적으로는요. 엎치락 뒤치락 뭐 유동성이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 뭐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 안 한다. 맨날 이제 뭐 정치인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다 소음에 저는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리플의 빵형이 간만에 SNS에 사진을 게시했는데 낯이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빵형이고 오른쪽은 그 이제 최고 법률 책임자 리플의 회사 그 임원이에요.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사실은 이게요. 이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제가 자꾸 해보라 말씀드리잖아요. 스타트업의 지금 대표, 지금 임원 이 두 명이 대통령이랑 단독으로 식사를 한다가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정경련입니까? 이제 소위 재벌 기업들 CEO 회장들 다 모아서 뭐 어쩌다 한번 조찬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식사를 한다? 글쎄요. 저는요, 이 리플 하나만 봐도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적나라한 현실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봅니다. 뭡니까? 리또속, 사기, 뭐 증오, 저주의 코인 아닙니까? 지난 3년에서 4년간 뭐 소위 말해서 SEC가 소송을 제기해서 뭐 이긴다, 승소를 한다, 끝났다. 이게 4년을 하고 가격을 확 짓눌러 놓으니까 대부분 떠나셨던 거 아닙니까? 3, 4년간 존버하신 분들 혹시 구독자분들 계실까요? 제가 볼 때 5%가 안 될 겁니다. 95% 이미 다 떠나셨어요. 아니면 비싼 가격에 다시 사거나.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봤자 5%가 안 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견딥니까?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손실을 받겠죠. 리플만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코인도 실은 비슷합니다. TD 코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코인과 은행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관계가 좋아질 건데 다만 이제 하도 그 전에 초크포인트 2.0으로 겁을 줬잖아요. 은행, 칭코인 막 이렇게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한 4개가 쓰러졌죠. 일부 은행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 그 뒤가 이상적이요.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이 그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23년 3월이었죠. 초크포인트 2.0. 미국의 나름 그래도 큰 은행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칭코인 은행들이 학살됐습니다. 근데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 25년 칭코인 은행 밀어주기에 저는 빅픽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항상 키우려고 했던 자산, 키우려고 했던 인프라 항상 좀 다 이렇게 쓰나미로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다 장악을 할 수가 있겠죠. 22년도 테라 루나의 테라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줬다며 하면서 SEC가 야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야 니들 다 그냥 기소해서 감방에 보낼 거야. 알트코인을 사실상 학살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솔라나, FTX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뭡니까? 지금 와서는 RWA, 자산 토큰 한다고 이 고속도로 블록체인 그 인프라망이 다 이 알트코인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우연일까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채굴회사, 거래소, 지갑, 장악이 끝났다. 이제는 뭐 ETF가 어쩌고 뭐 규제 명확성이 어쩌고 쇼타임은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끝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됐으면 저는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칭코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현재 코인파는
10여 년 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주도 면밀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짰고 현재까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도달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95,000달러를 실패할 경우에 8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 뭐 회복될 수도 있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경기 침체가 닥치면 주가가 폭락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폐된다고 하던데요. 테더가 지금 뭐 거의 뭐 상폐가 돼서 유럽에서 다 퇴출시킨다던데요. 악재가 터지면요.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겁니다. 전쟁 나면 당연히 하락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올라가겠죠. 이게요. 터질지 여부 그리고 정확히 언제 터질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뭐 아예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그 뭐 우두머리는 알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저는 질문을 사실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악재가 있으면요. 투자를 혹시 안 하실 건가요? 악재는 수십 수백 가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적절하게 하나씩 터질 뿐이죠. 제가 그래서 투자는요. 불확실성에 내 땀과 눈물을 던져 넣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잃으면요. 그냥 잃는 겁니다. 그것을요. 게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저런 것 다 지금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투머치 걱정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오히려 투자에 좋습니다. 왜냐? 긴장감이 있으면요. 탐욕이 절제가 됩니다. 이 긴장감을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꼭지에서 나는 한꺼번에 다 팔아버릴 거야. 더더더 한 판 더를 외칠 때 어깨춤에 그냥 툭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뭐 구글에 뭐 양자 컴퓨팅 이거 이제 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거 해킹하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저는 이거 2019년도부터 이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이 예전에 공동 사업을 했던 미국의 그 어떤 그 언론사의 회장님이 이 퀀텀 컴퓨팅이 뜬다는 거예요. 그때가 18년인가 19년인가 퀀텀 컴퓨팅은 도대체 뭐야? 그때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큰 행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이거 들어보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요. 그때 뭐 IBM이다 구글이다 일부 미국의 대기업만 있었고 글쎄 한국의 업체가 5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 얘기가 실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근데요. 구글 측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기사 한번 다 읽어보시면 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구글 관계자 뭐라고 하냐. 가상화폐에 쓰이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깨트리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린다. 10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략 4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것이다. 큐비트는 그 유닛입니다. 구글이 현재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05개. 큐비트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400만 개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한번 이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꼭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텁니까? 비트코인이 뭐 이제 커진 건 맞는데 전체 자산 대비해서 화폐 대비해서 말도 못하게 그 스몰 포션이에요. 블랙락 서버를 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JP모건, 우리나라 뭐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이런 데부터 먼저 서버를 터는 게 제가 해커라면 당연히 이쪽을 먼저 털 것 같거든요. 왜 굳이 비트코인에 뭐 나중에 그럼 이더리움이라고 할 건가요?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만 개발이 될까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뚫리면 이제 그 뭐 자산이 뭐 회사 서버는 그건 못 들어가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가서 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은 그러면 안 생겨날까요? 이거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나중에 산업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글 관계자가 지금 최소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퍼드를 우려먹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선택입니다. 지식을 더하신 이후에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라울 파리실은 영국 사람입니다. Financial Times Economist, 이게 영국의 그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저는 이 두 개의 언론 매체를 놓고 라울 파리 처음에 왜 금융시장의 게이트키퍼다, 수문장이다, 제가 이 표현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저가의 초우량 자산,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는 것을 방지하고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겁니다. 공포를 유도하면 패닉스를 하겠죠. 미국은 그럼 없습니까? CNBC, 뭐 TV만 켜면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코인은 사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시는 거고, 아직도 배운다고 하셨던 분들, 많이 뭔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도 코인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테더가 망할 것이다. 제2의 펜땡땡, 코땡땡이 올 것이다. 뭐 전쟁이 또 한 번 닥칠 것이다.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냄새가 진동할 때 미친 듯이 주워 담아라. 근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비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로스차일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 피가 심지어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게 이제 피가 낭자하면 이게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네 피인지 내 피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온다면 정신없이 주워 담아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투자는요, 매번 극소수만 성공하는 초고난이도의 불로소득, 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이겠죠. 시장 약세로 주요 밈코인이 10% 이상 하락했다. 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뭐 하나 빼고는 뭐 지금 쭈루룩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했다. 사실요, 그 유동성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비트보다 당연히 알트코인이 더 크고요. 알트코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이 10% 정도 하락했다. 제가 볼 때 뭐 엄청난 딥은 아니고요. 이 정도 조정이면 그냥 바이 더 딥하기 좋은 정도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 12월 초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말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알트코인들이 막 그냥 순환 펌핑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특히 레이어 1 위주로. 저는 이런 거 한 번 정도 당연히 다시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1분기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폭등이 나온다면 코인베이스 앱,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탐욕엔 그 뭡니까? 그 공포 지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요. 이만하다 싶으면 저는 조금 현금화할 생각에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악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지금 현금만 우리 돈 480조 원을 들고 있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악재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씩 웃고 있겠죠. 혹시 모를 저는 왜 지금 현금화를 할 것이냐. 원래는 연말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뭐 뒤로 미뤄진 거예요. 제가 미래를 다 못 맞춥니다. 전 산타랠리 올 줄 알았더니 지금 뒤로 좀 한 달간 미뤄진 느낌이 듭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그 뭐 제2의 코땡땡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전,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20%, 30%, 많이는 50%, 어떤 사람 80%. 한 박자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것도 특히 이제 지금 수익에 한정해서입니다. 막 그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박자 빠른 매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